지금 정우택 대표가 원내대표가 야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광역단체장의 역할 분담을 해서 후보를 내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서 각각 한 곳씩 이제 야삼당이 역할 분담해서 후보를 내자. 그리고 이제 야삼당이 각기 그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 해도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연대 필요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안보를 비롯해서 위급한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정기 국회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연대 문제를 꺼내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추세라면은 민주당의 싹쓸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 연대는 야권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나 제보 조작 사태로 인해서 보수와 야권 전체가 지금 현재 지리멸렬한 상황이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의 핵심 축은 물론이고 공영방송 언론까지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은 야권으로서는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동력마저 완전히 상실되니까 지금 크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완전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야권이 지금 야권다운 제대로 된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섣부르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의 싹쓸이는 막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뭐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이죠.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좀 아까 민주당의 싹쓸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 가시화되고 있다고? 내년 6월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가 모든 것을 지금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정치의 이제 본질은 국민 여론이죠.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사실상 대의 정치 별로 뭐 협치의 말은 이야기하지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코드 인사라든지 또 안보에 대한 이런 사실상 유엔 이 안보리 대북 제재도 가장 충실하게 그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이 별로 야권 의식하지 않고 국민들 뜻과 국민 신뢰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임명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이고 이런 여러 정부의 코드 인사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 의식하면서 야권 의식하면서 국정 운영 결코 하는 게 아니죠. 그 국민적 신뢰를 야권도 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권이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 보수의 위기라 그러지만 사실상 보수의 위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위기거든요. 이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이 혁신과 또 변화를 추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 근래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인식과 또 자각이 많이 변화된 부분은 그런 대로 또 이제 기대를 또 좀 걸어봅니다. 지금 보수의 위기하고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구분하셨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대한민국 보수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다 그분들이 숨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수 정당, 보수 정치를 애치는 자유한국당에게 아직까지 눈길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관심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눈길을 받고 관심을 받고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그런 처절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빼저린 자성과 반성,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전혀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보수에게는. 자, 제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예.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예. 이른바 공부 모임 같은 거를 조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언론 측에서는 이걸 공부 모임이라고 보지 않고 정계 개편의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뭘 하든 간에 일단 사람이 만나고 예. 또 서로 생각하는 차이를 줄여나가고 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확산시키고 구체화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부 모임에서 비롯되지만은 지금 지리멸렬한 이런 야권의 정치 형태로는 절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빼지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야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야권의 힘을 모으는 방향 쪽으로 자연적으로 동력이 지금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또 다른 정계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다당제는 개헌이 이루어지고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그런 폐단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정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존재하고 그게 국가 운영이나 또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정치의 행태로 보이면은 이 다당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폐단을 그대로 안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이 다당제만 주장하면서 정치가 아무런 변화를 몸부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행태로든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그런 야권의 재편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좀 힘들고 다시 재편된 양당 구조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굳이 양당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이 좌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결합과 결집이 또 필요한 것이죠.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한 것들도 이런 정계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걸 굳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적 쇄신 없는 핵심은 성립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핵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지지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즉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땅바닥에 떨어진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적 관심으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만이 이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대내적으로 바뀐 것도 하나도 없다면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노력을 핵심을 위한 몸부림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예. 게다가 탄핵은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고 이미 국민적 심판까지 끝난 문제인데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빚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관심 안 가지죠. 그렇군요. 그런데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반발 의식하고 또 우리 내에 뭐 그런 예. 뭐 좀 부분적인 뭐 이런 갈등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적 바람의 어떤 그런 정당개혁 핵심이 뒤로 간다 하면은 이거는 제1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예. 제1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수도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야 3당이 수도권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네, 내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똘똘 뭉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맞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6.13 지방선거 9개월을 앞두고 터져나온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중에서도 수도권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인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지사는 바른정당의 남경필 후보가 나오고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면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만약 국민의당 후보가 나간다 하면은 다른 야당들은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네.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밝혔는데요. 지금 같은 구도로는 선거가 어렵다. 그래서 야 3당만이라도 이 단일 후보를 내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 꽤 이렇게 많다. 그렇죠.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 단일화론 야당 쪽에서 나온 정우택 의원이 낸 이 단일화론에 대한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무섭다.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예. 7, 80%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예. 민주당도 50% 지지율.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야당이 이 지지율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당이 한 얘기군요.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네. 근데 문제는 예.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지 멸멸. 이대로 선거 치르면 패배가 뻔한데 문제는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직접 한 얘기기도 해요.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내년 봄옷을 내놓으라고 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패션 얘기입니까? 네. 옷가게를 가면은 옷이 한 계절 빨리 내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치권의 시계는 한 계절이 아니라 몇 계절 벌써 내년 옷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겨울 안 왔는데 봄옷 얘기부터 하고 있다? 도둑질도 너무 빨리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얘기인데요. 박지원 전 대표. 네. 정치라는 게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을 잘해서 지지도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선거를 대비하는 건데 벌써부터 국회 예산 뭐 할 일은 하지 않고 선거 얘기만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놓은 건데 오히려 국민들이 더 멀어져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를 찾아야지 잿밥에 눈독을 들이면 될 일도 안 되는 거겠습니다. 아하, 그걸 먼저 인위적인 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고 지금 인위적인 개편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박지원 전 대표 입에서 나왔다. 세 번째 행간은 뭐죠? 시나리오는 많다입니다. 실제로 많습니까? 뭐 정치권에 떠다니는 이 지방선거 정계 개편 정말 많습니다. 일단 중도 통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고 여기에 한국당 내에 비박계 이른바 중도 세력이 결합하는 겁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한국당에서도 한국당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 합류한다? 네, 이게 중도 통합론이고요. 첫 번째 안. 또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호남파 의원들을 흡수 결집하는 흡수 결집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사실 국민의당 내에 호남계가 좀 불편해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올 수 있다. 네, 또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번에 인위적인 영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했어요. 이게 사실은 추미애 대표 고리로 국민의당 호남파와 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 두 번째 안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친박 청산을 고리로 해서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하는 보수 대연합론도 있습니다. 친박 청산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겠다. 그러니 우리랑 손잡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아이디어인 거죠. 네, 보수 대연합입니다.
저희가 오늘 2부 뉴스닥에 이준석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 나옵니다. 네. 이분 최고위원 되셨어요, 지난주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네. 아니, 또 있습니까? 네,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연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도나 보수 연합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수도권에서는 이게 근소한 표차로 갈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연대, 이른바 진보 대연합론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김무성 전 대표가 움직여요. 김무성, 정진석의 정책 빅텐트론도 있고요. 야, 많네요. 이렇게 뭐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수도권 연대론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앞으로 1년 내내 후보 단일화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년 6.13 지방선거 하루 전까지 후보 단일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대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시계가 지방선거로 벌써 움직인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수도권 단일화론의 행간 이면 살펴봤습니다. 박찬원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 연대는 야권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나 제보 조작 사태로 인해서 보수와 야권 전체가 지금 현재 지리멸렬한 상황이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의 핵심 축은 물론이고 공영방송 언론까지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은 야권으로서는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동력마저 완전히 상실되니까 지금 크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코드 인사라든지 또 안보에 대한 이런 사실상 유엔 이 안보리 대북 제재도 가장 충실하게 그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이 별로 야권 의식하지 않고 국민들 뜻과 국민 신뢰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임명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이고 이런 여러 정부의 코드 인사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 의식하면서 야권 의식하면서 국정 운영 결코 하는 게 아니죠. 그 국민적 신뢰를 야권도 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권이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 보수의 위기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보수의 위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위기거든요. 이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이 혁신과 또 변화를 추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요 근래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인식과 또 자각이 많이 변화된 부분은 그런 대로 또 이제 기대를 또 좀 걸어봅니다. 지금 보수의 위기하고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구분하셨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대한민국 보수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다 그분들이 숨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분들이 보수 정당, 보수 정치를 애치는 자유한국당에게 아직까지 눈길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관심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눈길을 받고 관심을 받고 마음. 지금 정우택 대표가 원내대표가 야3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광역단체장의 역할 분담을 해서 후보를 내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서 각각 한 곳씩 이제 야3당이 역할 분담해서 후보를 내자. 그리고 이제 야3당이 각기 그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 해도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연대 필요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안보를 비롯해서 위급한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정기 국회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연대 문제를 꺼내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추세라면은 민주당의 싹쓸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완전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예. 사실상 야권이 지금 야권다운 제대로 된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좀 섣부르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의 싹쓸이는 막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뭐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의 예. 고민이죠.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좀 아까 네. 민주당의 싹쓸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예. 무슨 근거로 그 가시화되고 있다고? 내년 6월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가 모든 것을 지금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정치의 이제 본질은 국민 여론이죠.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사실상 대의 정치 별로 뭐 협치의 말은 이야기하지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죠.